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요즘 XRP 홀더 여러분, 시장 참 힘드시죠? 왜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는 것도 참 많은데 XRP만 이렇게 단기적 급등락만 반복하면서 멈춰 있을까? 그런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용할수록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판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긍정적인 구조 전환 구간으로 보는 이유와 실제 투자자분들의 의견까지 말씀드려보면서 XRP가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을 한번 근거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XRP는 10월 초 들어서 3.10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2.75달러 근처까지 밀린 뒤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이 넘게 10% 내외 변동폭에 머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참 피로감을 느끼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ETF의 승인 일정 지연이 있어요. SEC의 내부 일정이 연기되면서 XRP ETF 승인 논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매수세의 일시적 정체가 있었어요. 이건 최근 나온 뉴스인데 고래지갑의 순 매수량이 한동안 또 줄면서 단기 유동성 흐름이 좀 얕아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생 상품의 청산 영향이 있어요. 지난주 선물 XRP 시장에서 총 포지션이 1773만 달러 이상 청산되었으며 이걸로 인해서 좀 단기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멈춤 현상 또한 이렇게 지체되는 현상 또한 시장의 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즉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는 구간은 충분히 필요하고 XRP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의 상승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 XRP의 강한 상승도 늘 이런 조정 이후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잠깐 멈춰 있어도 펀더멘탈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방향성 자체를 다시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0월 6일 기준 약 1억 7천만 원대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기록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ETF 시장에는 하나로 약 8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유입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이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 한 주 만에 들어온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순히 강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ETF의 승인 이후에 시장의 자금 통로가 제도권으로 완전히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생겼습니다. 그 자금이 머무를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와중인데 가장 주목받는 코인 중 하나가 역시 XRP이기 때문에 아직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은 이미 SEC의 소송에서 비증권 판결을 받은 몇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즉 제도권 준비가 가장 앞서 있는 알트코인이죠. 자, 최근에 리플을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나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위프트의 14%만 잠식해서 XRP로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00달러는 갈 수 있다. 스위프트의 14%의 물량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XRP가 10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확실하게 명확성이 더해져 있고 미국에서도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으니 2025년 하반기에는 ETF가 거의 승인될 것이라 봅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2배에서 3배는 상승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놀랐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요. 이 의견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희망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희망. 그러니까 무조건 100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는 현재 스위프트 시스템의 1%도 점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14%만 점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송금 규모로 환산 시에 XRP의 실질 가치가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여러 기관에서 사실 나온 상태예요. 단기적인 폭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기반과 시장의 점유를 확대한 결과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분 말대로 2025년 하반기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권 유입과 송금 네트워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첫 시기가 바로 올해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XRP는 지금 하락이 아니라 사실 횡보를 통한 재정비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답답한 흐름이라는 건 맞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거나 박스권을 깨고 이탈했다라거나 하는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또 박스권이네. 아직 아니구나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탈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그런 걸 제가 목격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에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도 반복적으로 반등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즉, 기관 자금이 선호하는 장기 매수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거래소 보관 XRP의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더의 매도가 끝나가고 장기 보유 세력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는 하락 구간이 아니라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조용한 눌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의 모멘텀은 끝이 아니죠. 10월 초에 SEC가 ETF의 상장 기준을 제너릭 리스팅 스탠다드 형태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이전에는 ETF 승인마다 SEC의 개별 심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자동 상장까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받았고 그 결과 10월 초 ETF 자금이 한 주 만에 60억 달러 유입을 달성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하죠. ETF는 이제 허락받는 상품이 아니라 조건만 충족하면 출시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명확하죠. XRP입니다. XRP. 자, 현재 여러 기관이 신청한 XRP ETF가 심사 중단 상태이긴 하지만 SEC의 내부 일정표에는 2025년 하반기 이내 결정 가능성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행정 일정상 가능 기간이 확인된 사실이에요. 즉 XRP ETF는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 되긴 되는데 언제 되느냐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선에서 밀리면서 약세를 전환하고 있고요. 미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2025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유동성은 풀리고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 유동성이 제도권 ETF로 진입해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이면 즉 XRP 순으로 확산되는 것이 기존의 패턴입니다. 그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이미 문을 열었고요. XRP가 그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시장이 조용할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심리청산입니다. 심리청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버리는 게 희망을 먼저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큰 손들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심리 상황입니다. 이 세력들은, 이 기관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공급이 희소해질 때 움직입니다. XRP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은 개인의 심리 청산과 그 다음에 기간 포지션 기준의 결합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남는 소수만이 ETF 승인 직후에 급등의 보상을 얻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등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